안녕하세요. 간만에 돌아온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바로 교과서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일본의 고대 역사입니다. 일본,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현재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 예전에 과거의 역사에 있던 일들로 인해서 좋은 관계만은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고대사의 간단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신석기 시대 문화인 조문 문화 시기를 지나서 기원전 3세기경에는 야요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야요이 시대는 일본에서 다양한 소국, 작은 나라들이 등장한 시대인데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적인 기술과 문화가 바다를 건너서 영향을 주어서 일본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사용되고 또 일본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시대가 바로 야요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4세기에 가면은 이 야요이 시기에 등장한 다양한 소국들이 하나의 국가,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써 통합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서의 기록에 이제 남아있는 존재했음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일본 최초의 국가, 야마토 정권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마토 정권 시기에 왕의 무덤으로 일명 전방 후원분이라고 불리는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한 야마토 정권이 어디에 있었냐, 그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대개의 경우 이 두 가지 정도, 아마 여기에 있었거나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세기 말에 가면 이 야마토 정권에서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쇼토쿠 태자는 중국과 한반도에서 유교, 불교 등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야마토 정권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한반도의 불교 문화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왼쪽에 위치한 절인 호류사와 유물로서는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이렇게 있는데 한반도에서 나온 유물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그 형태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볼 때 아스카 문화에 한반도 불교 문화의 영향이 좀 더 짙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에 7세기경에 가면 야마토 정권은 수나라를 보고 배우는 사신, 견수사와 당나라를 보고 배우는 사신, 견당사를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문물, 특히 당의 발전한 율령 체제를 모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국가로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개혁을 바로 645년에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7세기 말에 가면은 이 강력해진 다이카 개신 이후 강력해진 중앙 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국가와 왕의 신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외와 일본을 함께 사용하던 국가의 명칭을 일본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국왕의 칭호를 천황이라는 칭호로 바꾸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2019년 5월 1일에 즉위한 현재 일본 천황 제126대 천황인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하던 그 사진을 선생님이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야마토 정권이 역사가 이어졌는데 이 야마토 정권 이후에 일본 역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잘 떠올려 보면서 흐름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710년 일본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모방해서 새로운 수도인 헤이조큐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 헤이조큐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 헤이조큐는 현재의 일본 나라현 북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그래서 710년 이후 헤이조큐로 수도를 옮긴 일본의 시대를 나라 시대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것이 현재도 일본에 남아있는 거대한 절, 여기에 보이는 바로 동대사입니다. 동대사입니다. 일본어로 동대는 도다이, 그리고 사는 지라고 읽어서 도다이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의 역사책들이 편찬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고사기, 일본어로는 고시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쪽에 보이는 일본 서기, 니혼쇼키가 되겠습니다. 이 두 역사서는 일본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조금 왜곡된 면이 없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왜곡된 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나온 내용 때문에 매일 한국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이 네가 옳냐 내가 옳냐로 싸우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책들이 나라 시대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면 조금 뭐 왜곡된 면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알려주는 몇 안 되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사료적인 가치와 중요성은 매우 높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시대에 일본의 고전 시와 그 다음에 노래들이 정리된 시가집인 만엽집, 만요슈가 편찬되게 되겠습니다. 이 만요슈에는 여기에 밑에 위치한 시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시를 모티브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바로 여기에 있는 언어의 정원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794년 일본은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헤이조쿄 북쪽에 있는 지금의 교토시 지역인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794년 이후에 헤이조쿄에서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긴 그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이 헤이안 시대에는 국가가 농민들에게 율령 체제에 따라서 나누어져야 할 그러한 토지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바로 귀족과 그 다음에 사원, 불교 사원, 그 다음에 지방 호족이 장원이라는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국가의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율령 체제를 기반으로 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중앙 집권을 이루는 일본의 중앙 집권 체제는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자 지방 지역은 도적들이 들끓는 등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지방 호족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 자신들이 가진 장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무사들, 사무라이들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당이 8세기 중반에 안사의 난으로 우리가 배웠죠. 안사의 난으로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쇠퇴하게 되면서 9세기 말에 가면 일본에서 당을 보고 배우러 가는 사신인 견당사가 당이 쇠퇴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중지되게 됩니다. 9세기 말에는 이 견당사가 중지돼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륙에서 들어온 문화를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켜서 수용하려는 국풍 문화가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이안 시대에 한자를 변형시킨 일본의 고유 문자인 여기 보이는 가나 문자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고유의 시 형태인 와카를 정리한 고금 와카집, 이 고킨 와카슈, 고금 와카집이라는 고킨 와카슈가 책이 쓰여졌고, 또한 일본이 자랑하는 일본 고대 소설의 최고봉 겐지 이야기, 겐지 모노가타리가 이때 쓰여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71페이지 아래쪽에 조금 자세히 쓰여져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헤이안 시대에 일본의 의복, 주택 등에도 일본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일본의 헤이안 시대 건물인 평등원, 교도인의 봉황당인데, 일본 외부의 문화를, 일본 외부에서 들어온 그 주택 문화를 일본식으로 변화시켜서 국풍화된 일본식 주택의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고대 최초의 국가인 야마토 정권이 어떠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일본 문화, 일본의 역사에는 외부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본인들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받아들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 예시들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이안 시대 말에는 중앙 집권 체제가 붕괴하면서 지방 호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무사, 우리가 일본 하면 생각나는 사무라이가 이 헤이안 시대 말에 등장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의 고대 역사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